이번 시간에 우리 최종 모의고사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2번 계산 작업이요. 자, 우리 계산 작업 문제 보니까 총 배점이 이제 40점이 되어 있고요. 계산 작업 그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 계산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총 5문제가 나왔는데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계산 작업 시트로 왔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표 1번이다, 표 2번이다, 표 3번, 표 4번, 표 5번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1번에 보니까 신입사원 채용 결과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죠. 자, 우리 표 1번에서 우리 이제 필기가 있고 실기가 있대요. 자, 우리 필기는 지금 이제 B열에 점수가 이제 쭉쭉쭉 들어있고요. 그리고 실기는 C열에 이렇게 이제 점수가 쭉쭉쭉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80점 이상의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면접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면접은 D열에 지금 점수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면접이 면접 평균을 초과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으래요. 해서 필기하고 실기하고 모두 다 이제 80점 이상이고, 그리고 면접이 면접 평균을 초과하는 그 응시자들이 합격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합격하는 응시자들의 합격률을 D의 11번 그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다 이제 합격률을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합격률이라는 거는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응시자들의 그 수를 이제 구하고 그 수를 전체 응시자 수 요걸로 이제 나눠서 이제 합격률을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함수를 보니까 countIfS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average라는 요 함수 나왔고 countA라는 함수도 나왔고요. 그리고 %, 연산자 요것도 이제 나왔습니다. 요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건데 지금 우리는 이제 합격자들의 그 합격률을 이제 구할 건데 합격하는 거는 어떻게 돼야 합격하는 거예요? 필기하고 실기 점수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모두 다 80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면접 점수가 있는데 그 면접 점수가 우리 면접 평균을 초과하는 그 응시자들이요. 해서 첫 번째 조건은 이제 필기 점수가 우리 80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실기 점수도 우리 80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우리 이제 면접 점수가 면접 평균을 이제 초과해야 됩니다. 그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이제 합격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제 모두 다 만족하는 그 응시자 인원수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개수, 인원수 그런 것들을 이제 구해줄 때 우리는 countIf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쓰면 되겠죠. 해서 우리 이제 필기 점수는 지금 이곳에 B열에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으니까 이 점수들이 8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실기 점수도 지금 C열에 쭉쭉쭉 들어 있으니까 실기 점수가 8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면접 점수를 이제 물어볼 때는 면접 점수가 전부 다 D열에 들어 있긴 한데 우리 면접 점수는 면접 평균을 이제 초과해야 돼요. 근데 면접 점수에 평균값이 따로 이제 계산이 안 되어 있죠.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verag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면접 점수의 평균값을 먼저 구하고 그 평균값을 초과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체 응시자 전체 이제 인원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countA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요 함수 우리 이제 countIfS라는 그 함수 생김새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countIfS라는 요 함수는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개수를 이제 구해줍니다. 근데 우리 이제 countIfS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 이제 첫 번째 우리 이제 조건 범위를 먼저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조건이 또 있다. 그러면 그 뒤에다가 우리가 두 번째 조건 범위를 먼저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게 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우리 조건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게 또 있다. 그러면 그 뒤로 똑같이 우리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조건 범위 컴마 조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가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쓴 이 조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세 가지를 이렇게 썼다면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 카운트, 개수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개수가 됐든 인원수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앞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쓸 때 그때 우리가 조건을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로 묶어서 이제 작성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조건 범위 컴마 우리 조건 이런 것들을 쭉쭉쭉 이제 계속해서 조건 범위 컴마 조건 범위 컴마 조건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할 때 그때 이제 기본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특정 이제 함수가 됐든 아니면 계산식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작성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 형식대로 만약에 쓰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조건을 쓸 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점수가 80점 이상인 걸 찾아달라. 그렇게 쓰려면 우리는 그냥 크거나 같다 80하고 얘네들을 싹 다 이제 쌍따옴표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위가 있어요. 그 직위들 중에서 만약에 대리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이제 내가 조건을 쓸 때는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대리하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요게 이제 기본 형식으로 조건을 이제 쓸 때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고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때 함수가 됐든 아니면 계산식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용할 때는 조건 쓰는 방법이 조금 이제 달라집니다. 그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면접 점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면접 평균을 초과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을 거예요. 근데 이 면접 점수의 평균값은 따로 이제 계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조건을 쓸 때 우리가 이제 함수가 됐든 계산식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작성하냐? 여기서는 면접 평균을 초과한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크다라는 요 기호를 먼저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average average 요 함수령에서 우리가 평균값을 이제 구해 주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조건을 쓰듯이 이렇게 이제 써주면 얘는 이제 계산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요. 해서 이렇게 이제 함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조건에서 이용을 할 때는 우리 앞에다가 쓴 요 부등호 있죠? 이런 부등호만 우리가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를 열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앞에 있던 이 부등호랑 이 뒤에서 나온 그 결과값 그거를 이어서 이제 조건으로 써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로 이렇게 이제 묶어줘야 된다고요.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계산식이 됐든 아니면 우리 함수를 이제 이용할 때는 그때 형식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로 부등호를 일단 묶어서 써주고 그 뒤에다가 %를 연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계산식이 됐든 아니면 우리 함수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쓰더라.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을 이제 작성할 때 이렇게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해라 그렇게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면접 점수의 평균 점수가 없으니까 면접의 평균부터 구해보자고요. 그럼 는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이제 AVER 하고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면접 점수가 들어있는 이 전체의 범위를 싹 다 범위로 지정하고 우리가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눌러주면 이제 면접 점수의 이제 평균값이 이제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버리지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8288%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 이유는 지금 여기는 이제 합격률이 이제 계산돼서 표시될 거라 지금 이곳에 요 셀에 우리 이제 표시 형식이 백분율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해서 지금 요 셀을 이렇게 이제 찍은 상태에서 우리 이제 표시 형식을 보게 되면 백분율로 되어 있죠.
해서 백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로 구한 그 결과값을 내가 보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 요 셀을 먼저 선택해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우리가 셀서식으로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얘를 우리 이제 범주를 일반으로 이렇게 이제 고쳐보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 이제 평균값이 82.875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표시 형식을 이제 바꾸는 게 아니니까 일단 평균값을 이제 확인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취소 버튼 이제 누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평균권 이 식 있죠? 이 식은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 놓고 우리 이제 카운트 if s 요 함수 이제 써 보자고요. 해서 우리가 count if s하고 이렇게 이제 함수병을 먼저 써주고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우리 이제 필기 점수부터 물어보자고요. 내가 지금 요만큼 필기 점수를 가지고 있다.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조건 쓸 거니까 쌍따옴표 묶어서 크거나 같다 80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80점 이상인 그 데이터들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거 다 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컴마 찍어서 이제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거는 내가 지금 실기 점수를 요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또 똑같이 크거나 같다 80에서 80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아주세요. 그렇게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우리 이제 면접 점수요. 면접 점수 내가 요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이제 면접 평균을 초과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을 거예요.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초과한다라고 했으니까 크다라는 그 기호만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 아까 에버리지로 구했던 거는 제가 잘라내기를 해놨죠. 잘라내기 해놨으니까 컨트롤 V요. 해서 에버리지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조건까지 싹 다 이제 작성을 했으니까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count if s 요 함수에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지금 식이 이제 세로로 이제 써져 있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힘들죠. 일단 요 상태에서 일단 그냥 엔터 한번 누를게요.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 400% 그렇게 나왔는데 요 셀에 들어가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셀 서식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일반으로 이제 바꿔서 보게 되면 4명 하고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대요. 해서 우리 이제 필기하고 실기 점수가 모두 다 이제 80점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아보면 지금 여기 있고요. 지금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죠. 이렇게 우리 80점 이상인 그 데이터는 지금 이렇게 이제 6개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6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제가 비교한 거는 요만큼의 조건을 이제 비교한 거고 면접 점수도 이제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면접 평균을 이제 구했을 때 아까 82.87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점수를 이제 초과하는 그 데이터요. 면접 점수를 봤을 때 82.875 그 값을 이제 초과하는 그 데이터가 지금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또 있습니다. 해서 면접 평균을 이제 초과하는 그 데이터는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어요. 해서 이 조건들을 싹 다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는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데이터가 있고 여기 이제 두 번째 데이터가 있고 여기 이제 세 번째 데이터가 있고 여기 이제 네 번째 데이터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는 4개가 있다. 그렇게 해서 4명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4하고 그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나온 거 이제 확인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취소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한 게 우리 요만큼 이제 계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 응시자 수 그걸 이제 구한 다음에 서로 이제 나눠서 우리가 이제 합격률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 응시자 수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개수, 인원수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함수가 count라는 그 함수가 있고 count a라는 그 함수가 있고 또 개수를 세워주는 그 함수가 우리 count blank라는 그 함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count라는 요 함수는 숫자가 들어있는 그 셀의 개수만 세워주죠. 그리고 우리 이제 count blank라는 요 함수는 우리 이제 비어있는 그 셀의 개수를 이제 세워주는 게 우리 이제 count blank죠. 그리고 count a라는 요 함수는 비어있지 않은 그 셀의 이제 개수를 이제 세워준다고요. 해서 우리 이제 count a랑 우리 count blank가 서로 이제 반대의 개념입니다. 해서 비어있는 그 셀의 개수를 세냐 비어있지 않은 그 셀의 개수를 세냐 그 차이요.
그리고 count라는 그 함수는 숫자가 들어있는 그 셀의 개수만 세어줍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전체 응시자수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count A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지만 만약에 count를 써라 그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count라는 그 함수가 문제가 나왔다면 우리 숫자가 전부 다 이제 들어있는 그 셀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해서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범위로 해서 우리가 count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응시자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unt A란 이 함수는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뭔가가 들어있으면 비어있지 않으면 무조건 전부 다 개수를 다 세어준다고요. 해서 count A를 가지고는 우리가 응시 코드를 가지고도 인원수를 셀 수 있고요. 필기 점수를 가지고 아니면 실기 점수를 가지고 아니면 면접 점수를 가지고도 전부 다 이제 개수를 세워줄 수가 있겠죠. 왜? 여기에는 응시 코드가 됐든 필기가 됐든 실기가 됐든 면접 점수가 됐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비어있는 셀들이 없잖아요. 해서 우리가 이제 count A라는 그 함수로 우리가 이제 전체 응시자 수를 구할 때는 이 4개 열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썼던 요 count if s 있죠? 요거는 제가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우리 이제 count A요. count 우리 A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면접 점수요. 면접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면 여기는 총 8명이 있대요. 지금 요 데이터가 총 8개가 맞죠? 해서 8명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가 여기 면접 점수가 아니라 만약에 실기 점수로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했어요. 그래도 똑같이 이제 8명 그렇게 이제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필기 점수요. 필기 점수로 이렇게 이제 범위를 바꾸고 이제 엔터를 눌러도 똑같이 이제 8명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응시 코드요. 응시 코드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범위를 바꾸고 엔터를 눌러도 똑같이 이제 8명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count A라는 그 함수로 전체 응시자 수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응시 코드가 됐든 필기가 됐든 실기가 됐든 면접이 됐든 아무거나 아무 범위나 우리가 이용을 해도 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요만큼 이제 우리가 count A로 구한 게 전체 응시자 수죠. 아까 제가 요만큼 이제 계산해 놨으니까 그거 이제 앞에다가 붙여넣기 하자고요. 그러면 count A라는 그 함수 앞에 찾아가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count if s가 나오죠. 그러면 그 뒤에다가 우리가 나누기 기호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50%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전체 인원수가 총 8명이고 아까 우리가 이제 합격자 수 그걸 이제 구했을 때 4명하고 나왔었죠. 해서 우리 총 8명 중에 4명이 합격한 거라 합격률이 이제 50%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썼던 그 식 좀 보자고요. 자,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count if s라는 그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만큼 이제 첫 번째 범위죠. 이 범위에서 크거나 같다 80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범위가 이만큼이죠. 우리 실기 점수가 들어있던 그 범위에서 크거나 같다 80에서 80점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범위가 우리 이제 면접 점수가 들어있던 그 범위요. 그 범위에서 면접 점수가 들어있는 그 범위에서 우리 에버리지 평균 면접 점수의 평균을 여기서 이제 구해준 거고 그 평균 값을 그 평균 점수를 초과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해서 이 첫 번째 조건과 이 두 번째 조건과 이 세 번째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의 카운트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응시자 수 그걸 이제 여기서 구해준 거고 그리고 전체 응시자 수 그걸 이제 구할 때 문제에서 count A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count A로 이렇게 이제 구해서 서로 이제 나눠라 서로 나눠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격률을 이렇게 이제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조건들을 이제 쭉쭉쭉 우리가 여러 개를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조건들을 쓸 때 기본 형식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더라. 해서 크거나 같다가 80 해서 80 이상인 그 데이터들을 찾아달라.
그렇게 이제 조건을 쓰거나 대일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이게 우리 기본 형식이고요. 만약에 내가 조건으로 계산식이 됐든 함수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할 때는 부등호만 쌍따옴표를 묶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를 묶어서 함수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한다. 요 형식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라고 했어요. 표 2번에 보니까 인사평가표라고 해서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그때 업적이다, 능력이다, 태도다. 요 세 가지의 이제 평균이요. 평균. 업적은 지금 우리 G열에 들어있고 능력은 H열에, 태도는 지금 I열에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의 이제 평균이라고 했는데 평균값은 따로 없죠. 없으니까 우리가 따로 이제 평균값을 구해줘야 돼요. 그 평균값을 구할 때는 문제에서 지금 에버리지 요 함수가 나왔으니까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평균이 이제 1이면 노력이다, 2이면 보통, 3이면 우수, 이거를 평가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업적, 능력, 태도 이 세 가지 이제 평균값을 구했을 때 그 평균값이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노력이다, 보통이다, 우수다 그거를 여기다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에버리지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평균값부터 구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는이라고 쓰고 에버리지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G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I의 2번까지 요 세 개의 값에 대한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요 세 개를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죠. 그리고 맨 뒤에서 이제 가로 잡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2.9다 하고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 사람의 이제 평균값은 이제 2.9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값들이 각각 이제 전부 다 구해진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평균값이 이제 1이냐 아니면 2야 3이야 그걸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2.9다 3.33333 그리고 2.933333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이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문제를 봤을 때 int라는 그 함수 나왔으니까 우리가 평균 구해놓은 이 에버리지를 전부 다 이제 int로 묶어주면 이 값들이 소수점이 아니라 이제 정수값으로 그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에버리지 앞에 가서 우리가 이 평균값을 전부 다 이제 int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2하고 나왔고요. 그 밑에는 이제 3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우리 2.933333 그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제 2가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1이 나오고 그 밑에 두 개는 이제 3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1이 나올 거고 그 밑에는 2가 나오고 그 밑에는 이제 3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문제처럼 1이다, 2다, 3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이거를 이제 1일 때 노력이다, 2일 때 보통이다, 3일 때 우수다. 요 값들을 우리가 이제 평가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때 문제를 보니까 이제 추주함수 요걸 이제 쓰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 추주함수 그거 이제 생김새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추주라는 함수요. 자, 우리 추주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 첫 번째 값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값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세 번째 값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값을 찍어주고,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가 더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추주의 뜻이 선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데이터가 있고 두 번째 데이터가 있고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 데이터하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네 개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인수를 이제 1을 입력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네 개 데이터들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2를 이제 입력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데이터가, 3을 이제 입력하게 되면 세 번째 데이터가, 내가 이제 인수에다가 4를 이제 입력하게 되면 이제 네 번째 데이터가 그렇게 이제 선택이 돼서 나오는 거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즈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1이라고 쓸게요. 1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A다.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B다. 그 뒤에다가 이제 C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나는 지금 A라는 데이터, B라는 데이터, C라는 데이터에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몇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라?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달라. 그러면 얘 이제 결값으로 우리 A가 나오겠죠.
만약에 인수를 제가 2라고 이제 입력하게 되면 이제 B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3이라고 이제 인수값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C가 이제 결값으로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값을 구했을 때 지금 1이다, 2다, 3이다 그런 값들이 평균값으로 나왔어요. 그때 1이면 노력이 출력이 되게, 2일 때는 보통이 이제 출력이 되게, 그리고 3일 때는 이제 우수가 이제 평가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추주함수 쓴 거 여기서 이제 A 대신에 노력이라고 쓰면 되겠죠. B 대신에 보통이라고 쓰고요. C 대신에 우수라고 써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int average 그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다가 우리 평균값들을 이렇게 이제 정수값으로 나오게 만들어 놨죠. 그거를 우리가 인수 쓰는 자리에다가 그 함수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썼던 int하고 average 있죠? 요거는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러면 맨 앞에 이제 는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추즈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방금 썼던 int와 average 그 함수를 우리 인수 쓰는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인수를 이제 입력해야 되니까 아까 잘라내기 해놨으니까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int하고 average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인수로 사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인수에서 만약에 1이라고 출력이 되면 나는 이제 노력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고 만약에 2가 나오면 보통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리고 인수값이 만약에 3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우수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데이터를 써주면 되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 2가 나왔으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3이죠. 3이니까 우수가 나오면 되겠죠. 그 밑에는 2니까 보통, 그 밑에는 1이니까 노력. 그리고 그 밑에 두 개는 이제 3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수가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1이니까 노력이 나오고, 그 밑에는 2니까 보통이 나오고, 그 밑에는 이제 3이니까 우수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 이제 추주라는 그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인수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노력이 이제 첫 번째 데이터, 그리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얘가 이제 세 번째 그 데이터요. 해서 인트하고 에버리지, 여기서 만약에 1이 나오면 노력이 출력이 되고 2가 나오면 보통이, 그리고 3이 나오면 우수가 나오게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라는 그 함수를 사용했을 때 우리 평균값을 구해보니까 아까 소수점으로 막 나왔는데 그걸 이제 int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정수값으로 그렇게 이제 나오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우리 2번 문제가 끝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함수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도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그때 외우세요. 그때 외우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차에서 만약에 우리 추주함수 쓰는 게 또 나왔어요. 추주함수 어떻게 쓰는 거였지? 기억이 안 나면 또다시 이제 또 책을 뒤져봐야 된다고요. 해서 책을 보고 만약에 추주함수를 써서 내가 문제를 풀었어요. 그거는 문제를 본인이 푼 게 아니라 책 보고 그냥 따라서 한 거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문제 푼 게 아니죠. 문제를 푼다라고 하게 되면 본인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해서 이런 함수 형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꼭 외우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 잘해요. 표 3번에 보니까 수학경시대의 결과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점수가 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점수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뭐를 구해라? 순위를 구해라. 순위를 구하고 그 순위가 만약에 1이면 최우수상이다. 2위면 우수상이다. 그리고 1등하고 2등 빼고 그 외의 등수는 전부 다 이제 공백으로 입상에다가 표시해라. 이곳에다가 이제 표시해라.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일단은 순위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순위를 구할 때는 점수가 높은 게 1등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랭크 EQ 그 생김새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랭크.EQ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0을 쓰거나 1을 쓰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요. 우리가 0을 쓸 때는 우리가 얘는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생략 가능한 게 우리 옵션 0이고요. 그 다음에 1이다 그러면 원래는 1이 아니죠. 얘는 원래는 0 이외의 값을 입력해 주면 그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0을 쓰거나 0 빼고 나머지 걸 쓰거나 그때 이제 0 이외의 값 그렇게 이제 외우게 되면 헷갈리니까 0 아니면 1 둘 중에 이제 하나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이라는 값도 0 이외의 값이잖아요. 이 자리에다가 꼭 1이 아니라 2를 쓰든 3을 쓰든 4를 쓰든 상관없죠. 왜? 2, 3, 4, 5 그런 값들은 전부 다 0 이외의 값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이제 써도 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옵션을 외울 때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렇게 외우면 나중에 실제로 함수를 쓸 때 헷갈린다고요. 뭐 써야 되지? 헷갈리니까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로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랭크 EQ라는 요 함수에서 우리가 옵션을 0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달라 그런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1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주세요 그런 뜻이요. 그때 이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 그 얘기는 내림차순 그러면 내림차순이라는 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점점 내려가는 게 우리 내림차순이죠. 해서 시작하는 지점이 높은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해서 얘는 이제 높은 수가 1등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 그 얘기는 오름차순은 올라가는 거예요. 낮은 데에서 시작해서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 해서 시작하는 지점이 이제 낮은 곳이죠. 해서 얘는 이제 낮은 수가 1등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오름차순으로 석차 구하는 거예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에서 순위는 점수가 높은 걸 1등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표현될 때도 있지만 순위를 내림차순으로 구해라. 아니면 순위를 오름차순으로 구해라. 그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이나 요거까지 같이 기억 좀 해두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쓸 때 인수 찍고 그 뒤에 이제 범위를 쓸 때는 이 범위는 무조건 이제 달러 기호를 다 붙여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채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일단은 이 점수를 가지고 랭크 EQ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석차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랭크.EQ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인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 나는 지금 임이준이라는 이 사람의 순위를 이제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점수가 이제 내 점수가 되겠죠. 이 C의 15번 셀에 들어있는 이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전체 범위에는 무조건 이제 달러를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점수가 높은 걸 1등으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높은 수가 1등이 되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내림차순을 순위를 구하는 거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옵션을 0을 쓰거나 아니면 생략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생략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누르고 나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순위가 구해집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이 범위는 무조건 이제 달러를 붙여줘야 된다. 요거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의 순위를 구하든 간에 무조건 이 범위는 무조건 이 전체 범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무조건 이 범위에서 각각의 점수가 몇 등인지 구해달라.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는 무조건 달러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석차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순위를 구했어요. 구해놓고 이 순위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1이냐? 1이면 최우수상 출력해라. 2위냐? 2위면 우수상 출력해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공백을 출력해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문제 보니까 이제 추즈라는 함수 나왔고 if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추즈라는 함수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추즈라는 요 함수요. 추즈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인수로 1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A다.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하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했다면 추즈의 뜻이 이제 선택하다 그런 뜻이죠. 몇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라?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라. 어디에서? 이 뒤에서.
내가 지금 데이터를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하고 네 개를 써줬죠. 이 네 개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거 선택해라. 그러면 이제 A가 나오겠죠. 내가 만약에 인수를 2를 쓰게 되면 B가 나올 거고요. 3을 쓰게 되면 이제 C가 나오고 4를 쓰게 되면 이제 D가 나오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인수를 5라고 쓰게 되면 다섯 번째 데이터가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5를 쓰게 되면 이제 오류가 발생한다고요. 요런 게 이제 우리 추주라는 함수요. 그러면 요 1이라고 쓴 자리에다가 우리가 랭크 EQ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제 내가 1등이 만약에 나왔을 때는 최우수상을 출력해 달라고 내가 요 A 대신에 최우수상을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만약에 나왔다면 우수상을 출력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위치에다가 요 위치에다가 B 대신에 우수상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3등, 4등, 5등, 6등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빈 공백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요 추즈라는 함수 가지고 요거를 문제를 다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총 9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추즈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순위를 우리가 이제 구해주는 그 식을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만약에 1등이면 최우수상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2등이면 우수상이라고 출력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3등이다 그러면 빈 공백을 이제 출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4등이다 빈 공백 출력해라. 그 다음에 5등이면 빈 공백. 그 다음에 이제 6등이면 빈 공백. 그 다음에 7등이면 빈 공백. 그 다음에 8등이면 빈 공백. 그 다음에 이제 9등이면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도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한 거를 전부 다 이제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만약에 순위 구한 게 1등이다 그럼 얘를 출력하겠죠. 2등이면 얘 출력할 거고요. 3등일 때 그리고 4등일 때 5등일 때 6등일 때 7등일 때 그리고 8등일 때 9등일 때 빈 공백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다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이제 추즈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에요. 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의 데이터가 만약에 100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빈 공백 출력해 달라. 이거를 계속해서 써야 된다고요. 만약에 200건이 있다. 그럼 또 더 써야 되겠죠. 300건이 있다. 더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요 빈 공백을 출력해 달라.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써줘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if 함수도 같이 이제 써주면 돼요. if 함수를 이제 어떻게 쓰냐? if 함수를 써가지고 내가 구한 그 순위가 1등, 2등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1, 2등일 때는 추주 함수를 가지고 우수상, 최우수상 요거를 이제 출력하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 만약에 1, 2등이 아니다. 그럼 이제 무조건 빈 공백을 출력해라. 그렇게 이제 써버리면 된다고요. 그럼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자, if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일단은 내가 이제 순위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내가 구한 그 순위가 작거나 같다 2, 작거나 같다 2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1등 아니면 2등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구한 순위가 1, 2등이면 어떻게 해라? 우리 추즈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돼요. 추즈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순위 구한 거 있죠? 그 순위 구한 그 번째 값을 출력해달라. 1등이면 이제 최우수상을 출력해주고 만약에 2등이라면 우수상을 이제 출력해달라.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빈 공백을 출력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만약에 내가 구한 그 순위, 지금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이 되겠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요거 이제 실행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얘를 이제 수행해주겠죠. 그럼 여기서 조건에서 물어본 게 순위가 2보다 작거나 같냐? 그 얘기는 1등이야? 2등이야? 그거 이제 물어본 거죠. 1, 2등일 때만 추즈라는 함수로 이제 이동을 해서 1등일 때는 이제 최우상이 나올 거고 2등일 때는 이제 우수상이 나오겠죠. 만약에 1, 2등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건에서 if의 조건에서 거짓이다 해서 이 맨 뒤로 가서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100건이 있든 200건이 있든 300건이 있든 이 식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이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식을 쓴 거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식을 한번 이런 형태로 써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순위 구한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할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if 함수요. 자, if 만약에 내가 구한 그 순위 있죠? 컨트롤 V 해주면 순위 구한 그 식이 붙겠죠? 내가 순위 구한 게
2보다 작거나 같냐? 그 얘기는 1, 2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1, 2등이라면 우리 추즈 함수요. 자, 추즈. 선택해라. 뭘 선택해라? 순위에 이제 해당하는 걸 선택해라 라고 해서 컨트롤 V 해준 거예요. 순위에 해당하는 걸 선택하는데 그때 이제 순위가 만약에 1등이라면 최우수상을 출력해주고 만약에 2등이라면 우수상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1, 2등일 때 최우수상, 우수상 출력해달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부 다 빈 공백을 출력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이제 if 함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함수 시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로로 써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자, 일단은 엔터 누를게요. 엔터 눌렀더니 여기는 이제 빈 공백이 출력이 된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9등하고 7등이니까 빈 공백이 나와야 되겠죠. 그 밑에는 이제 2등이니까 우수상이 나오면 되겠죠. 그 밑에는 이제 3등, 6등이니까 빈 공백이 나오면 될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1등이니까 최우수상이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4등, 7등이니까 빈 공백이 나오면 되겠죠.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순위를 구했어요. 그 순위가 2보다 작거나 같냐? 그 얘기는 1, 2등이야? 그렇게 해서 물어본 거죠. 이게 이제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요만큼 이제 실행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얘를 이제 실행해달라 그거예요. 1, 2등일 때만 최우수상, 우수상 요거를 이제 출력하러 가는 거고 만약에 1, 2등이 아닐 때는 무조건 이제 빈 공백을 출력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이 조금 길다고 그렇게 이제 느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랭크 EQ 그것만 이제 조금 줄여서 쓰게 되면 지금 제가 한글로 써놓은 거 요거죠. 요거 결국엔 이 식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3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하래요. 표 4번에 보니까 부서별 실적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자, 여기서 이제 부서명이 영업 2부인 그 사원들의 실적 합계가 있대요. 실적 합계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죠. 이 실적 합계 뭐를 구해라? 평균을 아예 26번 셀에다가 여기다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평균값이에요. 그때 이제 함수를 보니까 daverage라는 함수가 있고 우리 dsum이라는 함수가 있고 라운드가 있고 라운드업이라는 함수가 있대요. 이런 것들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우리는 이제 평균값을 구해야 되니까 daverage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줘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평균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뭘 하래요? 반올림을 하래요. 반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라. 그럼 우리가 반올림을 해야 되니까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나왔을 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그랬죠. 요 두 번째 자리에 요 값이 반올림이 되는 숫자죠. 5니까 반올림을 시켜서 지금처럼 1, 2, 3.5하고 이렇게 이제 결과로 표시를 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부서명이 영업 2부다. 그런 이제 조건이 붙었죠. 그 조건은 G의 25번에서 G의 26번 이 영역에다가 이제 입력해서 사용하래요. 그럼 일단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가 뒤로 붙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이요. 이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우리가 이제 전체 범위 잡아주면 되죠. 전체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할 열을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 필드 번호, 그 열 번호를 이제 써주고 맨 뒤에다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한 거 그 범위를 우리가 이제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조건 범위로 쓸 그 조건을 먼저 작성해야 되겠죠. 그때 조건은 부서명이 영업 2부다. 그거예요. 그러면 부서명이라는 요 제목 복사해서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영업 2부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복사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daverage로 우리 평균값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daverage하고 이렇게 이제 함수씩 써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범위 잡아주면 되죠. 전체 범위 이 범위에서 daverage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때 이제 평균값을 구하긴 구하는데 그때 어떤 거의 평균값 구할 거예요? 우리는 실적 합계의 이제 평균값을 이제 구할 거죠.
지금 요만큼 이제 전체 범위를 잡았을 때 첫 번째 열에는 우리 부서명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 열에는 우리 사업명이 들어있죠. 세 번째 열에는 전반기가 들어있고, 네 번째 열에는 이제 후반기가 들어있고, 다섯 번째 열에 이제 우리 실적의 합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열을 우리가 5하고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뒤에 찾아가서 이제 5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걸 가지고 에버리지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때 조건은 뭐다? 조건은 부서명이 영업 2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평균값이 나왔으니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게끔 우리가 지금 방금 썼던 이 식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라운드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식 맨 앞에 찾아가서 이제 라운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반올림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라운드를 묶어주면 되겠죠. 내가 이곳에서 계산한 그 평균값을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자릿수를 1로 그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시켜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 줬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d-average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전체 범위가 되는 거죠. 전체 범위에서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그 값을 가지고 average 평균을 구해라. 그때 조건은 여기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d-average를 써준 거고, 이 d-average 나온 그 평균값을 이제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묶어서 반올림을 시켜주는 거죠. 그때 이제 소수점 몇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1로 그렇게 이제 지정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하래요. 표 5번에 영업평가표하고 요 데이터가 이제 들어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1차하고 2차가 있대요. 1, 2차 점수가 지금처럼 이곳에 쭉쭉쭉 있습니다. 이 1, 2차 점수랑 등급 기준표가 있대요. 등급 기준표가 지금 이곳에 데이터가 쭉쭉 들어있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 등급을 이제 표시하시오. 여기다 이제 등급을 구해주래요. 근데 이 등급 기준표를 보니까 등급이 이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런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은 뭐에 따라 결정이 된다? 평균 점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평균 점수가 0에서 69, 그 사이면 D등급이다. 70에서 79, 그 사이면 C다. 그 다음에 80에서 89면 B다. 90에서 100이면 A다. 그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이 이제 매겨지는데, 우리는 지금 평균값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1, 2차 점수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요. 구한 다음에 그 평균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V룩업으로 이제 참조해서 등급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평균값을 먼저 구해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A, V, ER, AG, E라고 이렇게 써주고 1, 2차 점수 전부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쭉쭉쭉 에버리지라는 함수로 다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평균값을 가지고 이 등급 기준표를 우리가 참조해서 등급을 이제 구해오면 되겠죠. 그때 이제 V룩업이요. 자, 우리 V룩업이라는 요 함수는 우리 열 참조할 때 쓰는 거죠. 그때 이제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이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조 범위를 우리가 지정하면 되는데, 이 참조 범위는 내가 어떤 사람의 등급을 구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이 범위를 참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조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달러를 붙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V룩업이니까 열 참조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열 번호를 우리가 그 뒤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열 번호라는 거는 내가 요만큼을 이제 참조했을 때 나는 뭐를 가져갈 거예요? 등급을 가져갈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참조 범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참조 범위를 요만큼 범위를 잡으면 첫 번째 열에는 0이다, 70이다, 80이다, 90이다 요 값이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는 69, 79, 89, 100하고 요게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 이제 우리 등급이 들어있는 거죠. 해서 나는 이 등급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열 번호를 우리가 3하고 그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H룩업이 됐든 V룩업이 됐든 맨 뒤에다 이제 우리가 옵션을 작성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옵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 있고요. 이 true 값은 우리가 생략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우리 false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 찾을 값을 이 참조 범위에서 찾을 때, 이 범위에 찾을 때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true라는 옵션이고요. false라는 거는 우리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그 옵션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평균 점수를 봤을 때 82.5 이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여기서 찾아라. 그럼 82.5가 여기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false를 이제 써주면 안 돼요. 우리는 뭘 써야 된다? true를 쓰거나 아니면 생략하거나 둘 중에 하나요. 해서 조금 이따가 우리가 vlookup을 쓸 때 옵션은 이제 생략하고 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자고요. 에버리지, 요 평균 구한 거 요거는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 이제 vlookup 시작하면 되겠죠. 맨 처음에 이제 차지값 찍어주면 되죠. 뭘 찾아라? 내가 방금 에버리지로 구한 그 평균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해주면 되죠. 이 평균값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서 찾아주세요. 이 범위는 참조 범위죠. 이 범위는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싹 다 이제 달러 표시를 붙여줘야 된다 그랬어요. 달러 표시를 붙여서 우리가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고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걸 가지고 와라. 세 번째 열에 있는 걸 갖다 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참조 범위에서 내가 에버리지로 구한 그 평균값 있죠. 그거를 이제 찾아라. 찾을 때 우리가 옵션을 생략했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라?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세 번째 열에 있는 이 등급을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얘는 이제 B등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53점이니까 우리 D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91.5니까 A가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87이니까 우리 B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73.5니까 우리 C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1이니까 D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90.5니까 A가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76.5니까 C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93점이니까 A가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89점이니까 우리 B가 나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작성한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vlookup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찾을 값이 되는 거죠. 에버리지가 이제 찾을 값이 되는 거고 요만큼이 이제 참조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열 번호를 이렇게 쓴 거고 그리고 옵션은 이제 우리가 생략해서 근사값으로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옵션을 생략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한 그 함수들이 우리 count if s라는 함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round라는 함수도 있었고 daverage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있었죠. 그리고 vlookup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id다, 이어다 그런 함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if, rank eq 그런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를 풀 때 vlookup이 어떻게 생겼는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옵션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rank eq가 어떻게 생기고 옵션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기 전에 그런 함수들의 형식, 옵션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나 아직까지 모르겠다 그러면 빨리 동영상 끄세요. 끄고 그 함수 형식부터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함수 형식을 모르는데 그냥 교재 보고 내가 함수식을 쭉쭉쭉 썼어요. 그건 그냥 타자 연습한 거예요. 책에 있는 거 보고 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왕 공부하시는 거 정확하게 외워서 이제 공부하세요. 그런 형식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함수식을 빨리빨리 작성할 수 있다고요. 나 그런 형식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문제 풀어봤자 어렵다고요. 왜? 형식을 모르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교재 보고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제 함수가 커맨 시험에서 그나마 이제 어려운 편에 속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나마 쉽게 풀려면 우리가 함수 형식, 옵션 그런 것들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